사주 절대 군주제 무극이 태극을 낳고 태극은 음양을 이룬다. 무극과 태극, 황극은 동방사유 체계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것이다. 무극은 하늘을 대표하고 일정하게 법칙에 따라서 채동과 질서를 지키는데 그 법칙은 만물들이 생성하고 존재하며 이러한 법칙이 천지를 만들고 만유를 만드는 우주만의 헌법이고 천지이치로서 무형의 제왕이자 절대자인 것이다. 무극의 특징은 정신이기의 무한 자율 속에서 마음과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다. 태극은 땅을 대표하며 무극이라는 창조자의 뜻에 따라 무극의 씨앗을 잉태하고 부화를 시키는 우주의 자궁이요 만유의 모체이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조물주다. 창조자인 무극은 조물주 태극을 통해 만유를 창조하고 생성한다. 태극의 유형으로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이 있다. 태극은 마음이므로 음양이 충돌하는 갈등의 격전장인 것이다. 황극이란 어느 곳이라도 임금과 같은 중앙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자리를 말한다. 황극은 유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세계의 중심에 서서 그 세계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므로 기혈이 주체가 되어서 끊임없이 인체를 자양하고 움직이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음양이란 무엇인가? 천은 양이고 지는 음이다. 즉 양은 기를 말하고 음은 지를 말한다. 음양은 만유의 내재된 존재의 질서이다. 음양오행은 둥근 원이다. 시간 속에서 음양은 서로 마주보고 둥근 원 속을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서 연속하는데 서로 상대적인 성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태국 속에 들어있는 음양은 결국은 하나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음양의 상대성은 우주 공간이 서로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태극의 이면에는 시간의 흐름을 뜻하는 곡선이 있다. 이렇게 시간이 개입되면서 음양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오행은 음양이 운행하면서 걸어다니는 걸음걸이이다. 이렇게 오행은 우주와 만물을 형성하는 내부적인 구조 조건인 동시에 우주와 만물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며 먹이고 살찌우는 운동과 변화의 기본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우주는 5개의 큰 별로서 형성되고 움직이며 천하를 유지한다. 이러한 오성을 동서남북과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우주라는 공간을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동시에 인튜가 천도를 이해하려고 자연의 운행 질서와 원리 그리고 밤낮의 길이나 사시사철의 시간 길이와 변화 차이 등을 느끼면서 하늘의 별들의 움직인 각도나 변화 추이를 가지고 그 의미하는 바를 인간 생활과 사회에 적용해 해석하려고 해왔지만 이제 인간이 시계를 가짐으로써 이에 따른 다양한 관측 기계들과 정밀한 역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시각의 변화 속에 담겨진 천도의 비밀을 읽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동양철 학에서는 시계 속에 들어있는 음양오행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10가지 십성이라는 표현의 상징 기호들을 붙여서 인간의 이모저모를 읽고 해석하려 했다. 십천가는 하늘의 원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양천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십천가는 우주 만물의 사지오체 오장육부이다. 지지는 땅의 동태를 살피는 12지지로 구성된다. 그리고 양지와 음지로 구분한다. 12개의 지지는 움직임이 고요하여 음천하지만 자연의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이 복잡하다. 운명시계는 생월일시라는 시각의 흐름이며 음양과 오행과 십성으로서 해독하면 이것이 바로 사주 팔자학이다. 사주라는 시각의 흐름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설정된 일정한 인생 방정식을 풀이하여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그래서 우주와 자연이 우리에게 내린 천명을 이해할 수 있다. 음양이 낳고 또 낳는 생성의 원리를 여기라 하고 그 상수의 이치를 연구하여 미래를 알미점이라 하며 음양 변화의 불가사의함을 신이라 한다. 운명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이 알기 어려운 자연율과 운명을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다. 음양은 생명이 발생과 소멸에 관한 논리다. 그래서 음양오행은 자연의 논리이고 생명현상의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극이 태극을 낳고 태극은 음양을 이룬다. 사주를 정치적 구조로 해석하려면
군주 중심의 권력 관계를 중화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 오행의 중화를 모색하는 것과 같다. 그 중화의 중심축이 바로 군주인 일간에게 있으며 중화의 목적도 군주의 이익에 맞추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주는 곧 국가이고 모든 것은 군주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고전들을 보면 절대 군주제 체제 아래서 성립한 인생 철학이라는 걸 전제해야만 한다. 사주팔자의 일간이 몸 주인이니 군주로 보면 팔자 중 7개의 오행은 군주를 모시고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내각 중신들이다. 팔자는 1군주의 7신하의 내각제 형태로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차가는 예부터 믿어왔던 천문에서 비롯된다. 북극성과 북두칠성 28숙 등은 하늘의 정치 제도와 같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잘 살고 고통 없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옛 철인들은 음양오행으로서 설명해왔다. 그것의 응결체가 바로 인생의 방정식이라 할 수 있는 사주팔자다. 인생 방정식에 따르면 누구나 자기의 본분이 있고 분수가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로 펼쳐지는 무궁한 인생의 설계도가 보인다. 명심보감 순명편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모든 일의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이 바쁘게 군다. 어리석고 귀먹고 고질병이 있고 벙어리라도 집은 호화롭게 부자로 살 수 있으며 지혜롭고 총명한 재질을 가진 사람도 오히려 빈궁하게 사는 수 있다. 이로 보면 사람의 모든 운명은 생년월일시의 사주팔자에 미리 정해진 것이니 따지면 모두 운명에 있는 것이고 사람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열자. 방정식은 일정하더라도 해석에서 천차만별의 다양한 안목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이다. 그러므로 명리 해석의 요체를 음양과 오행에 두고자 한다. 명식에서 일간의 군주 중심으로 음양과 오행의 배합으로 명리학을 팔자학, 자평팔자학이라고 한다. 가장 원초적인 입장은 그래도 우리가 숨쉬고 생활하는 사시사철의 기후조건이나 조후 관계에서 음양학과 오행학으로 상생상극 이론을 결합하여 먼저 격곡을 이해하고 이상과 같은 역할 영역을 숙지한 다음에는 중화되는 관계와 그 비중으로 얼마나 중화되느냐 그 정도의 차이와 구조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인생살이가 펼쳐진다. 핵심은 중화 여부에 달려있다. 우주와 자연은 항상 둥근 원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음양오행은 둥근 원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러므로 사주는 자연 물상론이